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여러분은 배경 그리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배경 그리는 것이 썩 즐겁지는 않은데요. 만일 배경을 쉽게 그리는 법을 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현실 같은 공간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대신에 이런 고민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잡한 배경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시도법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1점 투시와 2점 투시, 그리고 3점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투시도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법이란 원근법, 즉 그림에서 물체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까요? 그것은 그림의 현실적인 공간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원근법을 사용하시면 보다 저희가 현실에서 보는 것과 가까운 느낌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투시도법이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공간도 평평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지면도 원래라면 살짝 휘어져 있게 그려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뇌의 폭이 30cm를 넘기지 못하는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투시도법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을 생략하는 대신 꽤 그럴싸한 공간을 그려낼 수 있도록 간단한 룰을 알려주는데요. 지금부터 그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종이에 선을 하나 그어줘야 합니다. 이 선을 눈높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어떤 물건이 이 선보다 위에 있다면 우리 눈보다 물건이 위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물건의 아랫면을 보게 되겠죠? 반대로 물건이 이 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우리 눈이 물건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물건의 윗면을 보게 되겠죠? 아이레벨의 위치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얼굴을 바닥에 가까이 붙이면 이렇게 아이레벨이 낮은 구도가 되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아이레벨이 높은 구도가 됩니다. 아이레벨에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더 있는데, 바로 우리 눈에서 멀어지는 물체가 이 선 어딘가를 향해서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지평선을 향해 점점 멀어지는 기차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같은 크기의 기차라고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지평선을 향해 작아져서 나중에는 전만해졌다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이레벨은 일반적으로 지평선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레벨과 지평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물체가 멀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부르는데요. 1점 투시에서는 이 점을 하나, 2점 투시에서는 둘, 3점 투시에서는 3개의 소실점을 사용하는 투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 2점, 3점 이라는 식으로 점이 붙어 있죠. 현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를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선과 점 몇 개로 이 정도의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의 투시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언제 또 어떻게 이 투시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점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투시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실점이 늘어날수록 그림을 그리기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차원의 공간을 이렇게 정육면체로 표현한다면 정육면체에는 세로선과 가로선, 폭을 나타내는 선의 3가지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점 투시는 이 중에서 이 폭을 나타내는 선들만을 변형시키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가로선과 세로선에도 언제나 항상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지지만 1점 투시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그리는 것은 너무 복잡해, 살짝 휘어있는 가로선과 세로선은 그냥 직선으로 표현하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생략하게 되는 1점 투시이지만 이런 구도의 그림들을 그릴 때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 대부분의 물체들이 한 점을 중심으로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꼭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도나 정면에서 바라보는 물체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점 투시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점 투시를 사용할 때는 먼저 다음의 순서를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구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구도가 정해지셨다면 눈높이와 소실점을 구도에 맞춰서 정해주시고 가장 앞에서 보이는 면을 그려주세요. 이때 세로선과 가로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를 생각하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꼭지점들을 소실점으로 연결해주고 적당한 길이에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수직으로 그어서 물체를 끊어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수직이라는 점입니다.
배경의 대략적인 구도를 먼저 정해놓고 가장 앞쪽에 보이는 면을 완성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비교적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2점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점 투시에서 바라봤던 물체들을 조금 각도를 틀어서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를 틀면 틀수록 폭을 나타내는 선뿐만 아니라 가로선 또한 기울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도가 그렇게 심하게 틀어져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이 기울기를 무시하고 1점 투시로 그리실 수도 있는데요. 각도가 많이 틀어지게 되면 기울기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체의 한쪽 모서리가 반대쪽 모서리보다 우리 눈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2점 투시입니다. 1점 투시가 폭을 나타내는 선의 기울기만을 변형시키는 투시법이었다면 2점 투시는 거기에 더해서 가로선의 기울기까지 변형시키게 됩니다. 2점 투시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소실점 하나만 가지고서는 표현에 한계가 있다. 반대편에 하나를 더 찍어볼까? 그래도 이 이상 복잡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 세로선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점 투시 또한 매우 자주 사용되는 투시법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2점 투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2점 투시를 쉽게 그릴 수 있을까요? 2점 투시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순서를 따라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과 같이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정하신 다음에 눈높이와 소실점을 찍어주세요. 이때 소실점을 적당히 거리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물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실점까지 정해주셨다면 세로선으로 물체의 높이를 먼저 표현해 주시는데요. 앞쪽에 있는 세로선을 그어주셨다면 이 세로선의 꼭지점을 양 소실점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도형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적당한 길이의 세로선을 그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무리 그림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2점 투시에서는 세로선이 수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실 때는 세로선을 먼저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점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투시란 2점 투시의 두 소실점에 더해서 소실점 하나를 더 사용하는 투시법을 말하는데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릴 때 3점 투시를 사용하게 될까요? 바로 이런 구도의 그림을 그릴 때 3점 투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들을 보시면 가로선과 폭을 나타내는 선이 기울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세로선까지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체가 위나 아래로 갈수록 우리 눈보다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세 번째 소실점은 눈높이 위가 아니라 위나 아래쪽 어떤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육면체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3점 투시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순서를 따라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구도를 정해주시고 거기에 눈높이와 소실점을 정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세 번째 소실점에서 중심이 되는 세로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물체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이 세로선의 꼭지점을 양쪽의 두 소실점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2점 투시와 같이 여기까지 되셨다면 적당한 위치에서 이 선을 끊어서 물체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수직이 되는 세로선이 아니라 세 번째 소실점에서 뻗어나오는 세로선들을 통해서 물체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중심이 되는 세로선을 먼저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 중심선 하나만 제대로 그어주시면 나머지는 전부 소실점으로 이어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투시도법은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한 현실 세계를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해서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투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투시도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셨나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바로바로 통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벨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동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맞다네.